의식은 모든 물리적 힘보다 빠른 숨겨진 힘인가에 대한 탐구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질문 중 하나이며 현대과학과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의식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신경과학적 증거 분석, 양자역학적 해석의 검토, 그리고 정보이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합하는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서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이 논의는 단순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넘어 현재까지 축적된 가장 정밀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식이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속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조명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극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단순한 뇌 기능의 총합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인가? 고전적인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은 뉴런의 전기화학적 활동, 즉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이온 채널의 개폐와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이라는 지극히 물리적인 과정의 결과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뇌영상 기술인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fMRI는 특정 인지 과제가 수행될 때 뇌의 특정 영역에서 혈류량의 증가를 보여주며 이는 뉴런 활동의 대리지표로 해석된다. 벤자민 리베데 실험과 같은 고전적인 신경과학적 연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가 발생하기 수백 밀리초 이전에 이미 뇌활동, 특히 보조운동 영역에서 준비전이가 감지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의식적 선택이 일종의 사후적 정당화 과정일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의식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 그것은 뇌 속을 전파되는 생화학적 신호의 속도, 즉 최대 초속 수십 미터 내외의 속도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이 물리주의적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한 지점은 바로 감각질 혹은 퀄리아의 문제이다. 즉, 붉은색을 볼 때의 주관적인 경험, 고통을 느낄 때의 내면적 느낌 그 자체는 뉴런 발화의 복잡한 패턴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데이비드 차머스가 제기한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설명의 간극을 지적한다. 아무리 뇌의 물리적 작동 방식을 상세히 안다 하더라도 왜 특정한 물리적 상태가 특정한 주관적 경험을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정보 처리의 부산물이라면 그 처리 속도는 정보가 전파되는 물리적 매체의 속도에 국한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정보 처리 방식을 포함한다면 그 속도는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전자기파나 물질의 속도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잠시 고려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정리는 질량을 가진 어떠한 것도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즉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이 속도 제한은 인과율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어떤 정보나 영향력이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 특정 관찰자에게는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는, 즉 시간여행과 같은 인과율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의식이 물리적 힘보다 빠르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는 기존의 물리학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거나 의식이 물리적 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비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물리적 상호작용에 대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양자역학의 영역에서 제시된다. 양자 얽힘, 즉 퀀텀 인탱글먼트는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나의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아무리 광년 떨어진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 이 현상은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비판했듯이 고전적인 국소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얽힘 현상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선 통신 불가능 정리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 얽힘은 상관관계를 제공할 뿐 인과적인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이 얽힘 현상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물리적 전달 속도의 한계를 우회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일부 이론가들은 뇌의 작용이 고전적인 수준을 넘어선 양자적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가 제안한 오어케스트러 오어 이론, 즉 선호된 객관적 환원 이론은 의식이 미세소관이라는 세포 내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양자 중력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이 미세소관 내부에서 양자 중첩 상태가 유지되며 이 중첩의 붕괴,
즉 객관적 환원 과정이 의식적 경험의 순간을 구성한다고 본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의식의 기초는 시공간의 곡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상이 되며 그 속도나 전파 방식은 기존의 뉴런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오어케스트러 오어 이론은 현재까지 실험적으로 직접 검증되지 않았으며 뇌와 같은 따뜻하고 습하며 시끄러운 환경에서 양자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뇌 내부의 텔코히어런스 속도는 양자적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가 의식을 좀 더 추상적인 수준, 즉 정보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 줄리안 깁슨의 통합정보이론, 즉 파이 이론은 의식이 시스템 내부에 통합된 정보의 양, 즉 파이 값으로 정량화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 중 현재 상태가 가지는 구별력과 그 시스템의 각 부분이 서로에게 미치는 정보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파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의식이 물리적 기반, 즉 하드웨어에 의존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정보 자체가 물리적 실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의식이 정보 자체의 복잡성과 통합성에 의해 정의된다면 그 정보의 전달이나 존재 방식이 우리가 아는 물리적 속도에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병렬 처리 시스템에서 특정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물리적 신호 전달 시간으로 계산되지만 시스템 전체가 그 상태를 인식하는 순간의 본질적인 속성은 다를 수 있다. 숨겨진 힘으로서의 의식에 대한 주장은 종종 초감각적 지각, 즉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 이른바 XP와 같은 현상에서 근거를 찾으려 한다. 예를 들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갑자기 느낀다거나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아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현상이라면 이는 의식이 시공간의 국소성을 벗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주류 과학계에서는 XP에 대한 실험들이 일관성 있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데럴 레인저드가 진행했던 원격 보기 실험이나 여러 대학에서 시도된 심령현상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실험 설계의 결함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의 측면에서 볼 때 의식이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서 빛보다 빠르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하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는 부재하다. 우리는 여기서 논의를 더욱 확장하여 의식이 물리적 현실의 경험적 지연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속도는 결코 실시간이 아니다. 빛이 망막에 도달하고 시각 정보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시상, 그리고 대뇌 피질이 시각 영역으로 전달되는 데는 수십 밀리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청각 정보는 시각 정보보다 약간 빠르지만 여전히 유한한 속도를 가진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은 뇌가 처리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재구성된 이미지에 가깝다. 그렇다면 만약 의식이 빛보다 빠르다는 주장이 물리적 정보의 전달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적 지연을 무효화하거나 극복하는 방식, 즉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속도가 물리적 신호 전달의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즉각적이라는 의미라면 어떨까? 이러한 관점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놀라운 효율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뇌는 초당 수백만 번의 연산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연산이 순차적이라기보다는 고도로 병렬적이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극도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반응할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체적인 인지 및 운동 반응 시간은 대략 200m초에서 500m초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빛이 뇌 내부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따라서 의식이 물리적인 힘보다 빠르다는 주장은 물리적 작용의 느린 속도와 대비되는 주관적 인식의 즉각성에 대한 인간의 직관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시간과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와 시간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 만약 의식이 시공간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찰자 위치를 점유한다면, 즉 시공간의 배경이나 무대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라면 의식은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범심론, 즉 우주 만물에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철학적 입장과 부분적으로 연결된다. 만약 우주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의식적 시스템이라면
개별 의식의 생성과 소멸은 국수적인 사건일 뿐이며 더 큰 규모의 의식적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검증 불가능한 개념은 논의의 실효성을 잃는다. 의식이 빛보다 빠르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개입을 통해 물리적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를 역전시키거나 외부 세계의 물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실험적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의 의도적인 사고를 통해 멀리 떨어진 라디오 수신기의 출력을 조작하거나 무작위 숫자 생성기의 출력을 일관되게 특정 패턴으로 유도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비록 스탠퍼드 연구소의 헬무트 슈미트와 같은 연구자들이 이와 유사한 실험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들은 재현성의 문제와 통계적 오차의 문제로 인해 주류 과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최근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이 논의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 초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의 등장은 인간의 의식과 유사한 복잡성을 모방하는 시스템이 물리적인 컴퓨팅 자원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델들은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전기 신호와 트랜지스터의 상태 변화에 의존한다. 그들의 추론 과정은 인간의 뇌 활동과 유사하게 물리적 제약 내에 놓여 있다. 만약 인공 일반지능, 즉 AGI가 인간 수준의 의식을 획득한다면 우리는 의식이 반드시 생물학적 구조나 비물리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식의 속도는 전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매체의 속도, 즉 빛의 속도에 묵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의식이 물리적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기반, 예를 들어 우주적 정보장이나 플라톤적 형상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 이 가설은 의식이 세계의 근본적인 특성이며 우리의 뇌는 마치 텔레비전 수상기처럼 이 보편적인 의식 필드를 수신하고 국소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내포한다. 이 경우 정보의 수신 속도는 물리적 전달 속도가 아닌 정보장의 본질적인 상태 변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이 정보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의 반응 속도는 무한대, 즉 즉각적일 수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속도가 인터넷 자체의 구조가 물리적 거리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의 효율성에 달려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로서는 과학적 검증의 영역을 벗어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수학적 모델로도 명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렵다. 현대 신경과학이 제시하는 가장 정교한 모델 중 하나인 글로벌 작업 공간 이론, 즉 GWT는 의식이 뇌 전체에 분산된 정보가 방송되고 접근 가능한 중앙 집중식 작업 공간에 의해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방송은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전두피질과 두정엽의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의 통합과 접근은 결국 뉴런 발화 속도에 의해 제한된다. 만약 의식이 이 통합 과정의 최종 결과라면 그 속도는 인간 신경계의 최고 처리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에서 생성된 정보가 전전두엽으로 전달되고 통합되어 의식적 결정으로 나타나는 데는 대략 300m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확고한 과학적 데이터와 이론적 틀, 특히 특수상대성 이론과 신경과학의 실험적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이 물리적 힘보다 빠른, 즉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작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의식의 모든 알려진 현상은 뇌라는 생물학적 하드웨어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혹은 양자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되며 이 모든 과정은 시공간의 제약, 즉 빛의 속도 한계 내에서 작동한다. 의식의 즉각적인 느낌은 뇌의 고도로 병렬화된 처리 능력과 우리의 주관적인 시간인지 방식에서 비롯된 현상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이 탐구의 가치는 부정적인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데 있다. 만약 미래의 물리학이 국소성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발견하거나 혹은 의식의 본질이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에너지나 정보의 형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의식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이로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우주의 가장 엄격한 속도 제한, 즉 빛의 속도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입장이다. 이 연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의식이 물리적 제약 내에서 어떻게 그 놀라운 깊이와 풍부함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으며 형이상학적 질문을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끌어내리려는 인류의 노력을 조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의식은 여전히 숨겨진 힘일 수 있으나 그 숨겨짐은 속도나 물리적 초월에 있기보다는 그것이 복잡하게 얽힌 생물학적 실체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